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여론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등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고려했을 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병우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무유기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단순히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묵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데, 황교안이 수용할까요?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순실이 계모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가 장모를 매개로 최순실을 알게 됐고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최순실 관련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모임은 사회 지도층이나 이른바 재벌집 사모님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이른바 팔선녀 모임은 이 계모임이 와전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우병우와 최순실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다수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라니요.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우병우의 주요 혐의 중에는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하고 해체를 주도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병우가 특별감찰관실에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감찰관실 전 관계자들은 박영수 특검팀 조사에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당시 우병우는 이석수 감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해 내사를 벌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우병우의 이런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직무수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 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비선 진료 자체가 금지됩니다.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에서 박근혜에게 시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지요. 특검은 김영재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김영재 원장에게 최소 3차례의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는데요.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를 상대로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직뿐 아니라 국립대 총장, 언론사 편집국장 선출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5년 11월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JTBC가 입수했는데, 당시 현기환 수석은 허준영 회장을 만나서 2016년에 있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가 임명하기 좋게 임명제로 바꾸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현기환은 이 같은 요구가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국립대 총장 선출과 한 언론사 편집국장 선거도 직선제를 피하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 지난해 자유총연맹은 김경재 회장이 당선된 직후 기존 대의원 선거로 뽑던 방식을 추천 임명제로 변경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있었는데 재판에서 신동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존에는 부인하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동철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겠다고 밝힌 인사는 신동철 전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22일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인데요. 최순실은 22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대통령 박근혜와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를 기대했는데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박근혜 변호인단의 설득에도 탄핵심판에 3차례나 불출석했습니다. 헌재는 그가 세 번째로 불출석한 지난 14일부터 박근혜 측 증인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에서 시작된 연쇄 효과로 인해 박근혜가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 박근혜 측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비슷한 법정 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말썽이 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 탄핵 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법정 문란 행위에 대해선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야당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 상정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으로 사전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았던 피해자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전 분양은 업체가 정식 분양 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당시는 물론 현재도 주택법상 불법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분양 이후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소송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제까지도 소신을 굽히지 않던 안희정 지사는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확산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희정 지사는 지난 일요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날 반어와 비유적 표현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사과한 것입니다. 중도 확장 전략으로 밀어붙였던 소신론을 굽힘에 따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략 수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국일보 보도했습니다.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했는데요. 문명고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3일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고교 동문회 친목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집회 동참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에서 홍택정 이사장은 탄핵 반대 집회에 3차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광하는 촛불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이다. 이렇게 밝히며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MOU는 87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자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MOU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은 새만금 지구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2009년 당시 김완주 전북지사와 이춘희 새만금 군산경자청장은 미국 뉴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외자 유치 MOU를 맺었는데요. 그러나 MOU 체결 직후 해당 미국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MOU는 물거품이 됐는데요. 정부와 단체장 등은 MOU가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적을 홍보하고자 MOU를 맺